제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나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예식장 계약에만 들어갔어요. 내 집 마련하려고 막 알아보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살면서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엔젤이들, 엠마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2025년 계획 세우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저의 올해 목표들 이야기 좀 해드리면서 2025년 만다라트 표도 선물로 주려고 만들어 왔거든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목표를 세우면서 조금 막막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냥 유튜브 열심히 하고 브랜드 런칭하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목표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올해는 결혼, 출산 이런 목표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삶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싫지 않고 굉장히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어서 여기서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이게 좀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연히 본 영상에서 되게 팍 가슴에 꽂힌 말이 있었는데요.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평소에 내가 회피하거나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를 세우면서 제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내가 지금 뭘 회피하고 있지? 이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게 뭔지 조금은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2025년 만다라트 표에 제 목표 키워드 8개를 다 채워 넣어 봤는데요. 하나씩 여러분들이랑 그냥 수다 떨듯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결혼. 제가 최근에 200명 내외 하우스 웨딩으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많은 감정이 오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진심으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그 결혼식 한두 시간을 위해 몇 천만 원을 태우냐, 미친 짓이다. 우리는 뭐 예식장, 스드메, 예복, 한복, 본식 스냅, DVD 다 해서 3천만 원 이내로 해결하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식장 계약에만 4,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상담받은 베뉴는 1,000만 원대, 2천만 원대, 4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이렇게 총 4곳이었는데요. 제가 계약한 식장이 가장 처음으로 상담받은 베뉴였어요. 근데 그 홀을 눈으로 보자마자 완전 첫눈에 반한 거예요. 진짜 그 호그와트 재질의 궁전 같은 느낌?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럽고 주차도 잘 되고 코스 요리 구성도 좋고 하객분들도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다 완벽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식장을 봐서 눈이 이만큼 높아진 상태에서 다른 식장을 보니까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처음 본 식장이랑 자꾸 비교가 되고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그 웨딩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좋은 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 제 남자친구는 결혼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 돈 아껴서 더 좋은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뭐 결혼식만큼은 신부를 위한 날이니까 모든 결정 권한을 다 너한테 넘기겠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줘서 결국에는 처음 본 식장을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산더미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식장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돼서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결혼식이 아무리 의미 없는 허례허식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애매하게 하기 싫다. 결혼식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구독자분이 최근에 제 영상을 보고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결혼식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웨딩 스냅 촬영은 무료로 해드리고 싶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스튜디오 촬영 협찬은 몇 번 받았는데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결혼식 관련해서만큼은 공짜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거 평생 남는 거잖아요. 제 취향을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연락 주신 분의 스튜디오는 딱 제가 원하던 스타일의 웨딩 스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웨딩 스냅은 거기서 협찬을 받아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결혼식을 문제없이 잘 준비하고 마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금 부끄럽지만 2세 계획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에게만큼은 올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목표이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결혼식이 올해 12월이고 식 마치고 바로 2세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조금 더 빨리 갖고 싶었는데 배 나온 상태로 결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식장들은 12월 이전에 다 자리가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도 보통 결혼을 하면 신혼생활 한 1, 2년 즐기고 아이 갖는 게 좋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저희는 지금 1년 이상 이미 같이 살고 있고 결혼식 올릴 때쯤이면 동거 2년 차예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서 일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혼인신고 도장 찍고 식만 올렸을 뿐이지 딱히 뭐 즐길 만한 신혼생활이 없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 중인 거는 신혼여행을 패스하고 태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보통 애기 가지면 이제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차에 태교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워낙 집순이 집돌이라 여행을 가서도 숙소에만 누워있고 집에 설치해둔 홈캠 켜서 우리 고양이들 뭐 하고 있지?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이럴 거면 그냥 집에나 있을걸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저한테는 여행이라는 게 힐링도 있지만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교 여행만큼은 꼭 다녀오고 싶어서 신혼여행을 패스하고 태교 여행을 꼭 가고 싶었던 스위스랑 이탈리아로 다녀오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요즘 남자친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벌써부터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주제의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출산 브이로그 보면서 막 감정이입해서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은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찾아와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최근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아기가 안 생겨서 오랜 시간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모태기 케이스로 시험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소에 식습관도 좀 안 좋고 평소에 건강을 진짜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쯤에 산전검사, 임신하기 전에 받는 검사를 받고 오려고 해요.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남자 쪽의 건강 상태가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부부 둘이 같이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결혼 준비하면서 동시에 임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목표 키워드는 일입니다. 솔직히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낳고 나면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도전해볼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장 메인은 유튜브죠. 솔직히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나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콘텐츠의 방향성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그 두려움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유튜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자기개발 주제의 정보성 영상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제로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는 온리 정보만 주는 채널로 머무르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엔젤이들한테 도움되는 꿀팁은 계속 공유를 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저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삶의 스텝들을 넘어가는지,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군분투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제 유튜브 1막은 갓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2막으로 넘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올해 인터뷰 콘텐츠를 한번 도전해볼까 하거든요. 옆에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와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죠. 물론 인터뷰를 주기적인 콘텐츠로 가져갈 건 아니지만 우리 엔젤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한번 같이 찍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스트가 있다면 댓글에 슬쩍 남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제가 성장 커뮤니티 개밋을 운영한 지도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저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온라인 상에서 서로 계획을 나누고 회고를 나누고 한다고 해도 확실히 오프라인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오프 모임을 한번 하고 나니까 멤버분들이 되게 자극과 에너지도 많이 받아가고 서로 조금 끈끈해진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오프라인 모임 횟수를 조금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가입하면 독서링, 책갈피, 스티커, 스마트톡, 수건, VIP 카드, 손편지가 담긴 웰컴 키트를 보내드리거든요. 요게 수량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다 소진되면 웰컴 키트 증정은 아쉽지만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가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 키워드에서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책출간입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서 정말 많은 수십 군데의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계속 거절하고 미뤄왔던 이유가 아직은 제 채널의 정체성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써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 제가 책을 쓴다면 어떤 주제였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번째 목표 키워드는 돈, 자산입니다. 올해 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내 소유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 누구도 나한테 방패라고 할 수 없는 그 안정감, 그리고 내 집에서 오는 심리적인 평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부모님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오셔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세입자분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월세나 전세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 한다거나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집 하나는 꼭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21살에 자취를 시작하고 거의 4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남편이랑 같이 대출 이자를 열심히 갚으면서 자산을 쌓아가고 싶어요. 사실 이게 서울 집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공급은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말이 안 되고 특별 공급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다 조건이 안 되고 심지어 올해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현타가 시게 온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집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단지 안에 초등학교랑 유치원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청약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플랜을 요즘 좀 열심히 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 집 마련하려고 막 알아보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최근 한 1년 동안 되게 안일하게 살았어요. 제가 돈을 엄청 잘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득 대비해서는 지출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매달 통장에 조금씩은 돈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막 돈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무력이 별로 없거든요. 살면서 명품은 사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지금 집을 사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 이자를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저는 우리 엔젤이들도 이거를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그게 한강뷰일 수도 있고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단지가 굉장히 큰 아파트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집에 들어가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저런 데 못 살 텐데 꿈도 꾸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걸 이루기 위한 플랜을 짜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심. 메모하세요. 5번째 키워드는 자기관리입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영상을 찍고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피부관리, 운동, 시술 이런 거에는 돈을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 한 몇 개월간은 피부과를 아예 안 갔어요. 돈이 아까운 것보다 집순이인 저한테는 피부과까지 가는 것조차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올해는 결혼식이다. 바로 다음 주로 피부과 예약했습니다. 제가 아픈 거를 진짜 못 참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받고 싶은데 못 받은 시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울세라, 리쥬라닐러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꼭 받아보고 싶어서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으로 찾아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 하는 김에 울세라, 리쥬라닐러, 춤페이스, 턱보톡스, 침샘 보톡스, 이마 보톡스 이 6개를 그냥 한 번에 받고 오려고 해요. 효과가 있으면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워낙 그 얼굴형이 콤플렉스였었어가지고 얼굴형이 좋다는 거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경락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끌림에서 한 30회 정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식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끌림의 약손명가 이런 유명한 샵보다는 좀 프라이빗한 숨겨진 맛집에서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는 뭐니 해도 다이어트죠. 저희가 결혼 본식은 12월인데 웨딩 스냅 촬영은 6월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드레스 투어가 4월 초라는 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살을 뺀 상태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게 좋잖아요. 저는 지금 52kg인데 결혼을 위해 46kg까지 감량을 하는 게 목표고요. 남자친구도 저 만나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는 6kg 감량, 남자친구는 15kg 감량하는 게 목표입니다. 큰일 났네. 저는 거의 지금 3달 안에 6kg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진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6번째 키워드는 내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 읽는 거, 신문 읽는 거, 좋은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 거, 그리고 전시를 보는 것까지도 다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데 돈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매달 말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얼마를 썼는지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번 달에 문화생활에 돈을 너무 안 썼네? 라는 판단이 들면 바로 공연을 하나 예약한다던가 책을 주문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좀 TMI지만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뮤지컬 시카고를 보러 갑니다. 그것도 정선아, 민경아, 최재림 캐스팅으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캐스팅인지 아실 거예요. 진짜 너무 설레요 지금. 또 내적 관리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멘탈 관리. 특히 유튜버라는 직업 특성상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제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모두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절대로 대응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았거든요. 내가 절대로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대신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한 대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냥 타인의 의견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나는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명 중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나를 좋아한다. 근데 유튜버라는 직업은 나를 아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심지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요즘 진짜 크게 느끼는 거는 지금 시대는 나는 너가 싫어 라는 감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한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써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속상하고 슬프다가도 예를 들면 뭐 언니 영상 보고 블로그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댓글 보면 그래 이 맛에 유튜브 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7번째 키워드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인간관계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아싸 중에서도 아싸일 거예요. 약간 대인 기피 증상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친한 지인들 그래봤자 뭐 5명도 안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조차 한 3달에 한 번 연락하거나 만나는 정도예요. 이것도 좀 제 스스로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도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고 제 속마음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제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넌 진짜 속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도 금방금방 친해지고 사람 대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그거 진짜 복 받은 거야. 아무튼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편인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안 만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카톡 친구 리스트를 쭉 내려봤어요. 이 중에 내가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세어봤는데 정말 겨우겨우 30명 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살면서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아무래도 저는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단체 생활을 안 해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관계의 깊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관계의 형태는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다양한 사람이랑 교류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명의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걸 선호하겠죠. 저는 완전 후자.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보다 나한테 바라는 거 없이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해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목표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000순이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식습관도 진짜 안 좋고 수면 습관도 안 좋아요. 이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나마 몸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30대만 돼도 몸이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사는 삼시세끼 다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먹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맨날 커피랑 탄산음료로 갈증을 채우고 잠도 막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잤다가 어느 날은 10시에 잤다가 진짜 생활이 불규칙한 거죠. 이런 생활을 별 생각 없이 유지하다가 고쳐야겠다라고 뼈저리게 마음먹은 이유가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산모의 건강 상태가 아이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렇다 쳐도 내 아기가 안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리 주기도 되게 불규칙해지고 약간 방광염 증상도 보여서 진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지금 몸이 나한테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거다. 건강 좀 챙기라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조금씩이라도 이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해볼 생각이에요. 하루에 물 1리터씩 마시는 거, 배달 음식 대신에 반찬 몇 개 사놓고 집밥처럼 먹는 거, 매일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거, 커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거, 일주일에 딱 한 번 운동하는 거, 이렇게 정말 가벼운 습관들부터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2025년 신년 계획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진짜 아싸라서 이런 거 얘기할 사람이 엔젤이들밖에 없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지 댓글에 하나 선언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